안녕하십니까, 이시영TV입니다. 요즘 우리는 뇌 분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좌뇌와 우뇌가 개인 뇌 안에서도 이 좌뇌적인 요소와 우뇌적인 요소가 잘 화합을 해서 협동을 해야지 오히려 좌뇌의 장점, 우뇌의 장점, 또 서로의 약점, 이런 것이 이제 상호 보완적으로 잘 될 수가 있다. 그런 이야기입니다. 뭐 부부간에도 가령 우리가 부부간에도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, 진짜. 그리고 이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, 또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상당히 이 좌뇌와 우뇌가 이게 협동을 잘 못해서 오히려 이게 협동을 잘하면 훨씬 더 큰 힘이 발생이 되고 효율적으로 우리가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충돌만 일으키고 전혀 합리적인 결론에 다다르지 못하면은 뭐 둘이가 좀 결혼 생활도 위험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사실입니다. 여러분들 이 원시인들의 이 사냥을 나가는 모습을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. 우리가 사람이 모이면은 좌뇌형도 있고 우뇌형도 있습니다. 그런데 대개 이제 오늘은 그만 어디로 사냥을 나갈까? 그러면 이제 이 들판 전체를 이렇게 조망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바람 부는 방향이라든가 또 뭐 오늘 날씨가 춥다, 덥다, 비가 온다, 이제 이런 모든 것을 판단해 보니까, 오늘은 저 오른쪽 저 산으로 가는 게 좋겠다. 이제 이런 판단을 하는 사람은 우뇌형입니다. 이게 전체적인 조망을 하고, 그래서 이제 우뇌형이 근데 저기 이제 숲에, 저게 정말 사슴이 있다. 자,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사냥을 할 것인가? 창을 던질 것인가? 뭐 활을 쏠 것인가? 그럼 그물을 던질 것인가?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. 그럼 만약에 던진다면 어디서 던질 것인가? 쏜다면 어디서 쏠 것인가? 그러면 이제 어느 쪽을 향해서 누가, 이럴 때는 또 좌뇌형이 나서야 되는 겁니다. 이제 그런 구체적인 기획을 하고 하는 것은 좌뇌형입니다. 이게 전반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은 우뇌형이고,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길 때는 역시 좌뇌형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 원시인들이 사냥을 나가면은 이 좌뇌형, 우뇌형이 적당히 섞여 있어야지, 너무 우뇌형만 나갔다가는 구체적으로 이 사냥하는 장면에서는 정말 좌뇌형의 치밀한 그런 계산이 없이는 정말 그 사냥에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죠. 그 마찬가지로 또 이제 정말 이 좌뇌형만 모여도 이 전체적인 이런 진단을 또 하는 데는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람들이 모이면은 좌뇌형, 우뇌형이 적절하게 섞여 있어야 됩니다. 그리고 가령 우리 뭐 사자를 만나다. 사자를 만나면 달아나야죠. 이제 그럴 때도 저 멀리서 탁 보면은 이 우뇌형은 저게 사자다. 당연히 판단이 가능합니다. 자, 그러면은 그러면 어디로 어떻게 달아날까? 이건 또 좌뇌형의 몫입니다. 이쪽 나무 위로, 너는 저 나무 위로, 이렇게 이제 좀 지시를 하고, 이런 사람은 또 좌뇌형이 또 하는 겁니다. 그리고 그런 위급 상황에서는 또 좌뇌형이 빠르고, 그러나 전체적인 판단을 딱 하는 데는, 저 나무 뒤에 사자가 있다. 이거는 우뇌형의 판단입니다. 그러니까 이 좌우뇌가 정말 협동을 잘해야지, 그게 가능하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, 우리가 이 창조적인 천재들도 보면, 여러분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? 이 양반은 이 레만호에서 늦잠을 자다가 일어나니까 갑자기 이 상대성 이론이 떠오르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말 참 자기가 체계를 세워서 정말 이론적인 그런 정립을 잘해서 잘 다듬고, 여기까지는 아주 쉬운데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? 이것이 여러분, 우리가 이런 수학이나 이런 자연과학의 천재들도 이게 무슨 숫자로 떠오르는 게 아닙니다. 되게 이미지로 떠올라요. 어떤 화상으로. 그러면 그 화상을 사람들에게, 제3자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됩니다.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우뇌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를 좌뇌로, 형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게 바꿔야 되는 건데, 이제 그 작업이 굉장히 어렵더라.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런 예술적인, 문학적인 이런 천재들하고, 또 여러분 생각하기는 자연과학적인 수학, 물리 이런 천재들하고는 이게 참 창조의 과정이 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같다는 겁니다.
왜냐하면 어느 쪽이든 자연과학 쪽이든 어느 쪽이든 이게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은 뭐 구체적인 수학적인 수적인 그런 게 아니고 되게 이미지적인 그런 상으로 떠오르면 이제 그거를 이제 좌뇌적으로 잘 전개를 하는 것이 이제 자연과학의 천재들이 하는 일입니다. 여러분, 저는 이 문인화 공부를 하고 또 사람들에게 문인화를 하라고 제가 잘 권합니다. 여러분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그림이라고는 정말 깡통입니다.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. 한 번도 저는 미술 시간에 들어가 본 적도 없습니다. 그리고 선생님이 또 못 들어오게 해요. 저러면 들어오면 괜히 장난 안 해주고 그림도 안 그릴 놈이 그래 나가서 나 고이나 차.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미술 시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. 음악 시간과 미술 시간입니다. 음악은 또 제가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 장단도 못 맞추는 게 목소리는 커가지고 이 합창도 못해요, 저는요. 그래서 저는 맨날 쫓겨나오고 그렇게 했는데,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래도 이 문인화를 공부를 하면서요. 문인화는 글이 있고 그림이 있습니다. 이게 글은 좌뇌형이고 여러분 그림은 우뇌형입니다. 그래서 좌우뇌형의 균형을 잘 맞춰가지고 이게 합동으로 해서 정말 창조성을 발휘하는 데는 저는 문인화가 제일 좋다.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. 왜냐면은 어떨 때는 이 화상이 아주 굉장히 좋은, 내가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렸으면 좋겠다.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. 또 그런가 하면은 아주 멋진 또 이 시구절 하나가 또 떠오를 때가 또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참 이 문인화라는 것은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니까 이 두 개가 다 굉장히 조화롭게 잘 이루어진다. 그래서는 이 문인화를 좀 그리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참 아주 자주 하곤 합니다. 실제로 우리가 제가 이 문인화를 할 때는 정말 어느 쪽이든지 이 아이디어가 정말 떠오르면은 그것은 좌뇌와 우뇌가 협동을 하는 가장 참 창조적인 그런 예술이 뭐냐. 저는 이것은 문인화라고 생각합니다. 그 옛날에 우리 선비들이 참 글을 쓰면서 그게 좀 글이 잘 안 된다든가, 그러면 갑자기 무슨, 아주, 이상한 생각이 떠오른다. 그러면 이제 그 옆에 조그만 그림을, 고양이 그림도 그리고 나무도 그리고, 이게 이제 문인화의 시초라 그러는데, 저도 요즘 보니까 이 문인화 화가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근데 이제 저처럼 그렇게 문인화를 그린 사람도 잘 없더라고요. 되게 보면 아주 어려운 한시를, 나는 그 양반이 그 한시를 옳게 이해를 하고 정말 썼는지 안 썼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런데 저는 그런 이태백의 한시를 같이 쓰고, 대체로 문인화는 그렇습니다. 그러나 제가 쓰는 문인화, 저는 한문도 잘 모르고 한시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는 하지만, 그냥 저는 그냥 다리 발근이 네가 보고 싶다. 그런 이야기입니다. 아주 간단해요. 예, 그래야지 좀 쉽게 이게 뭐가 떠오르지. 이게 너무 어려운 한시를 갖다가 해놓으면은 이 그림도 이 위축이 돼서 잘 안 될 것 같아요. 이 그림도 그렇습니다. 제가 대충 생각이 화상이 탁 떠오른 대로 그냥 쓰는 겁니다. 잘 그린다 하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라. 우리 선생님이 항상 이야기는 잘 그릴 생각하지 마라. 그냥 떠오른 대로 그려라. 그리고 이제 점 떠오른 대로 써라.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, 그러니까 이제 어느 쪽이든 자연과학적인 천재든 또 이 정말 인문학 쪽의 천재든 이 창조적인 아이디어는 항상 우뇌에서 출발한다. 이게 우뇌가 창조의 셈이다. 뇌과학적으로 말하면은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 대신에 이제 이 참 자연과학 천재들은 그 우뇌에 떠오른 그런 이미지를 그걸 다시 수식화해서 참 언어로 표현해야 되는 이제 그런 참 작업이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죠. 예,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. 그런 이야기입니다. 그러니까 이 창조의 셈은 우뇌에 있다. 그러니까 이 우뇌를 우리가 잘 좀 개발하고 잘 발달시켜야지 정말 우리가 이 참 창조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. 여러분, 가령 내가 오늘 시장 장 보러 가야 되는데, 뭘 해 먹어야 되겠다. 그런 생각을 하면 그 자체가 바로 하나의 창조입니다. 이제 그럴 때는 대개 여러분들이 이 상이 떠오릅니다. 오늘 짜장면 해 먹어야 되고, 그런 짜장면 그릇이 떠오르는 거니까 이 찌개를 끓여야 되겠다. 그럼 찌개가 좀 볼볼 끓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고, 여러분들도 무엇이든지 하면은 그렇게 무슨 이런 글이라든가 이처럼 이런 수자로 떠오르는 게 아니고 대체로 이미지가 떠오르는 겁니다. 그게 이제 창조의 시작이고 그게 창조의 기초다. 그런 이야기입니다. 그것을 내가 이제 오늘 장에 가서 어떻게 호박을 몇 개를 사고 칼치를 몇 동아리를 사고 이런 것은 이제 그 다음 단계죠.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은 좌뇌가 하는 단계고
이 운에는 대충, 오늘은 비도 오고 하니까, 가령 뭐 국수를 해 먹어야 되겠다. 뭐, 가령 수제비를 떠 먹어야 되겠다. 그럼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시장을 보러 가면은, 그때부터 또 이제 좌뇌가, 그러니까 이 우뇌와 좌뇌는 여러분들도 내 머릿속에는 항상 그렇게 우뇌와 좌뇌가 협동을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꼭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